왜 자꾸 거울을 보세요? 이거 나이가 드니까 제가 올해 40살 됐거든요. 이게 눈 밑도 막 퀭해지는 것 같고 뒷볼도 막 패이는 것 같고 이라는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땅콩형 얼굴 너무 싫다고 하는 분들 진짜 많죠. 특히 이제 눈밑이나 앞광대, 뒷볼팩 이런 게 이제 볼륨이 빠지게 되면 사람들 진짜 퀭하고 피곤하고 생기가 없어 보여요. 노안이 되죠. 그런 분들은 예전엔 필러를 많이 했는데 필러는 절대 싫어라고 하기 때문에 필러 포비아가 생겼죠. 그래서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는 콜라겐 부스터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베룩이 있죠. 그런데요, 주베룩마저도 효과 없었다고 하는 분들 바로 이걸 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 주베룩을 특히 젊은 분들은 볼륨이 없다고 하셔서 많이 하고 계세요. 1개월에 한 번씩 막 팔자에 놓고 막 그러시던데, 그래서 주베룩이든 스컬트라든 이런 PLA, 폴리락텍 액시드 계열의 가이드라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남용이 되고 마치 필러 대용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요, 밝히자면 스컬트라 예찬론자예요. 주베룩보다는 오리지널인 스컬트라 PLLA 이 성분의 제품을 많이 쓰는데요. 주베룩의 이 PDLLA보다 스컬트라의 PLLA가 훨씬 효과가 뛰어난 건 정말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주베룩이 왜 떴느냐? 이 스컬트라가 간혹 가다가 수화를 잘못하거나 시술을 잘못하게 되면요, 결절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안전성을 명분으로 삼으면서 결절이 덜 생기기 때문에 주베룩을 선택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베룩을 하고 눈 밑에 결절이 생기는 사진이 최근에 논문이 나왔는데, 콜라겐 부스터를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베룩을 굉장히 남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 패널 디스커션을 가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주베룩이라고 해서 스컬트라보다 결절 가능성이 작은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안전하다고 프레임을 씌운 주베룩을 써도 결절이 결국 생긴다는 얘기죠. 더 생긴다는 얘기죠, 심지어. 그래서 핵심은 이 파우더 형태로 나와 있는 이 제품의 특성상 수화를 얼마나 잘 세심하게 하느냐, 그리고 시술자의 경험이라는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필러처럼요, 바로 빡 차오르는 게 아니죠.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야말로 1년 이상을 장기 플랜해서 디자인하면서 해야 될 시술인데, 결국 그 말인즉슨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되는 차별점 있는 시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에게 확실하게 본인의 얼굴의 특징을 먼저 상담을 받고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본인의 얼굴이고 피부니까 되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어쨌든 저는 스컬트라를 그래서 결국은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스컬트라가 초기 효과에 조금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주는 이 CMC라는 계열 성분이 포함이 돼 볼륨 효과를 초반에 내줄 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 올리디아 같은 제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화를 해도 이 결절들이 둥둥 떠다니는 게 좀 보입니다. 원래 수화가 잘 안 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 번 풀어주고 볼텍싱해서 흔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올리디아는 조금 다른 공법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스컬트라 대비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잘 풀려서 투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결절이 거의 잡히지 않아요, 시술할 때. 그래서 불안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50대 이상에서는 면역 반응이 약해요. 그래서 주베룩은 정말 효과가 없고요. 볼륨이 천천히 차오르고 확실하게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컬트라를 추천하고,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즉각적인 효과가 좀 급한 분들이 많죠. 그럴 때는 이런 올리디아를 추천하곤 합니다. 어쨌든 젊은 분들이든 연세가 있는 분들이든 PLLA 성분을 쓴다는 거죠. 스컬트라는요, 이렇게 삐쭉빼쭉한 모양을 가진 PLLA들이 매우 통제된 이물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잠자고 있던 이 섬유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를 확 깨워줍니다. 우리 피부의 핵심이죠. 얘네들이 콜라겐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데요. 이런 거친 표면이 강한 볼륨 효과를 만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절의 부작용도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주베룩은요, 반대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명했던 올리디아는요,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신기하죠? 마이크로스피어 PLLA. 원장님, 뾰족하고 막 거칠다면서요? 맞습니다. PLLA는 그 특유의 거친 표면과 뾰족한 모양 때문에 주베룩보다 더 효과가 있죠. 근데 올리디아는 왜 동글동글하죠? 자, 이거는 PLLA의 성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초반에는 이 둥글둥글한 모양의 마이크로스피어, 즉 미세 구형을 만든 거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붕괴를 해서 스컬트라와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올리디아는 초반에는 주베룩과 유사한 모양, 그리고 후기에는 스컬트라와 유사한 모양. 그래서 주베룩 의 안전성과 스컬트라 효과를 같이 가지는 굉장히 특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결국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볼륨 형성의 측면에서는 스컬트라가 올리디아보다 조금 우세하고, 올리디아와 스컬트라는 모두 주베룩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요, 주베룩과 올리디아, 스컬트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스컬트라는 20년 이상의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죠. 4,000건 이상의 케이스를 분석한 논문에서 결절 확률이 불과 0.6%인데 그마저도 정말 과거에 수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짜 공격적으로 시술을 했던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의 얘기예요. 지금 훨씬 그 결절 확률이 줄어들었고요. 게다가 올리디아는 그 스컬트라의 부분도 구형의 형태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그런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디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올리디아 120, 올리디아 360. 올리디아 120 같은 경우는 좀 더 입자가 작죠. 이런 경우 표피나 진피에서 흉터 치료를 위해서, 모공 치료를 위해서 어떤 큐어젤 같은 제품과 쓰고 있는데, 자, 이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 4회 정도 치료를 하면 모공과 흉터가 굉장히 차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올리디아와 큐어젤 조합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주베룩이 열심히 바이럴 마케팅을 해서 명성을 얻으면서 심지어 이 주베룩의 이름을 빌려서 옛날에 레니스나라고 했던 그 콜라겐 부스터를 주베룩 볼륨으로 이름을 바꿔서 유명해졌어요. 스컬트라와 사촌인 지간이긴 한데 지금 스컬트라와 주베룩이 투탑 시대죠. 근데 이들이 결국 피부에 들어가서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필러 대비 굉장히 부담이 적지만 2번 내지 3번의 반복 시술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주베룩 대신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컬트라와 올리디아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베룩 볼륨이 유행한 지가 한 3, 4년 됐죠. 그 뒤에 주베룩 볼륨을 3회나 4회를 하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딥볼페인 같은 경우에는 주베룩 볼륨을 4번, 5번 넣었는데 올라오질 않는다. 오히려 만졌을 때 딱딱하게 만져지는 결절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스컬트라나 올리디아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PLLA만 단독으로 시술하는 것 대비 PDLLA 같은 이제 주베룩 같은 다른 성질의 물질이 섞이게 되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베룩 볼륨이 충분한 볼륨을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스컬트라를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스컬트라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얼굴 전체가 퀭하고 볼륨감이 없다. 그리고 처져 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하다. 특히 45세 이상이고요.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요. 스컬트라 정말 강추해요. 이런 분들은 주베룩 볼륨 3번 하고도 효과 없어서 오는데 스컬트라 솔직히 1번, 2번 하면 바로 올라옵니다. 그럴 바에 스컬트라부터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본인이 20대, 30대인데 필러는 싫고 자연스럽게 볼륨이 차오른다면 주베룩 볼륨 시도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스컬트라와 사촌관계인 올리디아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리디아는 초반에도 지속적인 볼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하는 그 CMC라고 하는 결성분이 초반에도 이쁘게 봉긋한 볼륨을 만들어주고 걔네가 분해되고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콜라겐이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올리디아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동일한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이름을 콜땡땡, 듀땡땡 뭐 이런 걸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다 데모를 해봤거든요. 올리디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까 보여드렸죠. 수화를 했을 때 이 균질감이 있어요. 뭉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그건 올리디아가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죠. 왼쪽 얼굴이 생기가 떨어지고요. 왜 노안으로 보이느냐? 원래 볼륨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볼륨이 없고 아래로, 중앙으로, 임페롤 메디알이라고 하죠. 이 부분으로 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밑이 퀭한 건요. 원래 있던 살이 이렇게 내려가서 팔자로 모이기 때문이고 뒷볼이 패이는 건 원래 여기 있던 살이 내려가서 심술포가 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팔자와 심술포가 생기고 이 두 곳은 비교되죠. 즉 메인 두 가지 위치는 앞광대와 뒷볼 패임입니다. 여기만 바람을 넣듯이 볼륨이 채워지게 되면 쭈글쭈글했던 풍선이 차오르면서 주름도 펴지고 볼륨감도 올라가서 리프팅 되는 효과가 보입니다. 바로 정삼각형으로 주저했던 얼굴이 역삼각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대 장소는 앞광대, 뒷볼페인, 그리고 보통은 팔자가 없는 분들은 관자에도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스컬트라 올리디아를 집중적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2회나 3회 세션만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살이 두꺼운 분들, 이런 분들은요 얇게 넣어서 끌듯이 넣어서 피부의 결과 톤도 좋아지고요. 피부가 매우 얇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결절 위험성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깊게 넣어서 볼륨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 퀭했던 얼굴이 돌아올 수 있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컬트라든 올리디아든 결국은 사람의 얼굴에 따라 다르고 사람의 피부의 두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상세하게 상담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은 이 왼쪽 얼굴에서요 오른쪽 얼굴로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프팅만 하실 게 아니라 부족한 내 얼굴의 볼륨을 마치 생기를 넣듯이 자연스럽게 콜라겐의 씨앗을 정성껏 뿌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스컬트라 그리고 올리디아입니다. 네, 이상 디오데 피부과 의원의 피부과 전문의 삼닥이었습니다.